스페인 토탈란. 가족 행사로 인해 친척들이 마을 외곽 농장에 모였습니다. 어른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뒤 아이들 중 한 명이 근처에 있는 정체불명의 구멍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은 언뜻 보기엔 그저 피자 한 판 크기 정도의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 깊이는 무려 아파트 30층 높이인 110m의 시추 구멍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일부 시청자에게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말라가 시내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탈란 마을은 인구 약 700명대의 아주 작은 마을로 좁은 계곡과 언덕을 따라 집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산촌 형태의 마을입니다. 마을 가장자리로 나가면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펼쳐진 올리브밭이 내려다 보이면서 도시와는 거리가 먼 한적한 시골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마을의 이름은 한겨울에 벌어진 단 한 번의 사건 이후 누군가에게는 차마 떠올리고 싶지 않은 최악의 장소로 남게 됩니다. 2019년 1월 13일 일요일 12시, 그날 농장에는 아버지 호세와 어머니 빅토리아, 그리고 당시 4살이었던 아들 훌렌 로세오는 친척들과 함께 마을 외곽에 있는 농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호세 로세오와 어머니 빅토리아 가르시아는 근처에서 불을 피우며 파에야를 준비하고 있었고 친척들과 함께 가족 모임을 위한 소박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점심을 준비할 때 아이들은 농장 근처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넓게 트인 언덕이었기에 어른들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아이들의 움직임을 대략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점심 준비로 잠시 눈을 뗀 그 사이 훌렌은 어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혼자 언덕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훌렌은 농장 한가운데 뚫려있는 지름 25cm짜리 피자 한 판 정도 크기의 좁은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그 좁은 구멍의 깊이는 무려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하는 약 110m, 바닥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깊이의 구멍이었습니다. 이 구멍의 정체는 바로 지하수를 찾기 위해 뚫었던 구멍, 시추공이었습니다. 스페인 남부에서는 이런 구멍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깊이가 100m가 넘는데도 너비는 피자 한 판 크기 정도로 매우 좁습니다. 법적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으면 바위나 덮개로 막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 구멍 또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덮개나 바위로 막혀 있지도 않았고 안전을 위한 울타리도 경고 표지판도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훌렌의 아버지는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자 어른들과 함께 언덕 주변을 둘러보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구멍 근처에서 놀고 있는 훌렌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즉시 훌렌의 이름을 부르며 죽기 살기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멍에 도착하기 직전 훌렌은 그 좁은 구멍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구멍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듯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는 깊은 수직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작아지더니 곧 완전히 끊겼습니다. 뒤따라온 친척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하나둘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추락한 구멍 안으로 얼굴을 넣어 훌렌의 모습을 확인하려 했지만 지름 25cm의 수직 통로는 그 구조상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둠뿐이었기에 아이의 모습도 움직임도 어떤 흔적도 확인하기엔 불가능했습니다. 오후 1시 57분, 가족은 곧바로 구조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아버지 호세는 손가락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땅을 파헤치며 입구를 넓히려고 시도했고 친척들도 밧줄과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좁고 깊은 구멍 앞에서는 그 어떤 노력도 무력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쯤 구조대와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해상도 카메라를 시추공 입구에 설치하고 조심스럽게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어두운 통로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다 지하 약 73m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잡힌 것은 훌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흙과 모래, 바위들이 한 곳에 잔뜩 뭉쳐있는 거대한 흙더미 뿐이었습니다. 추락할 때 쏟아져 내린 흙과 돌들이 단단하게 뭉쳐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 흙더미 위에는 훌렌이 가지고 있던 사탕 봉지와 플라스틱 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훌렌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턱대고 흙더미를 건드렸다가는 위쪽에 흙이 쏟아져 내려 아이를 덮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지역 소방과 경찰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지역 단위를 넘어 국가 차원의 구조작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광산구조여단과 군 공병대를 포함해 300명이 넘는 인력이 작은 시골 농장으로 합류하며 대규모 구조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처음에는 옆에서 바로 들어가는 수평 터널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너무 불안정해 건드리는 순간 산 전체가 무너져 아이를 묻어버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시도조차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가 갇혀있는 지름 25cm의 좁은 구멍 속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간을 꽉 막고 있는 흙더미 때문에 구조되는 아이에게 산소나 물, 음식 같은 생존 필수품을 전혀 내려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수평 터널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만 무려 꼬박 4일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1월 17일이 되어서야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구조대는 시추공 옆에서 수직으로 구멍을 새로 다시 파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추공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70m 깊이까지 구멍을 뚫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직접 곡괭이로 파고 들어가 두 통로를 연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통로 사이 거리는 겨우 3-4m에 불과했지만 실제로는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구조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바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는 거대한 시추 장비를 세울 평평한 땅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조대는 1월 18일까지 밤낮 없이 산 언덕을 무려 15m나 깎아내리는 대공사를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산을 깎아내 작업 공간을 만든 뒤에야 1월 19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인 수직 굴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막상 땅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훈련이 떨어진 산속은 한 가지 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매우 단단한 화강암과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무너지는 흙더미가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최악의 지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전 조사도 없이 급하게 뚫기 시작한 땅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텅 빈 공간이 나타나 흙이 쏟아지는가 하면 드릴조차 먹히지 않는 단단한 암석층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제는 굴착 속도였습니다. 단단한 암석층을 만날 때마다 드릴은 금방 무뎌졌고 1시간에 겨우 1m 정도밖에 파 내려가지 못할 정도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파놓은 구멍이 무너지지 않게 거대한 강철관을 집어 넣어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파이프가 중간에 끼어버리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결국 구조대는 끼어버린 관을 간신히 빼내고 관이 걸리지 않도록 구멍을 훨씬 더 넓게 다시 파야만 했습니다. 결국 당초 15시간이면 끝날 거라던 작업은 무려 55시간, 꼬박 3일 밤낮으로 늘어지는 피말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1월 25일 구조대는 드디어 목표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훈련이 갇혀있는 곳까지 남은 거리는 고작 4m 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동으로 인한 붕괴 위험성 때문에 기계를 쓸 수 없어 광부들이 직접 좁은 캡슐을 타고 내려가 손으로 굴을 파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수평 구간에서 규암이 다시 한번 앞을 가로막으며 작업은 또다시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는 결국 마이크로 발파라는 초정밀 기술을 동원해 바위를 조금씩 깨부수며 10cm씩 천천히 전진해야 했습니다. 2019년 1월 26일 새벽 1시 25분 광부들은 마침내 지하 깊숙이 아이가 갇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시추공과 맞닿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상에 있던 지휘본부에는 긴장한 채 무전기를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훈련의 부모와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지하 약 70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광부들은 흙더미에 부분적으로 덮여있는 작은 아이의 몸을 발견했습니다. 13일 동안 모두가 살려내고자 했던 훈련의 시신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곧바로 부검이 실시되었고 안타까운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훈련이 어두운 구멍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서서히 죽어갔을까봐 걱정했지만 법의학자들은 훈련이 추락 직후인 1월 13일 오후 1시 50분경 머리에 입은 심한 충격으로 이미 즉사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수백 명이 땅을 파고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훌렌의 시신이 2017년 유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형 올리베르의 곁에 안장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모 호세와 빅토리아는 불과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아이를 연달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조사 결과 훌렌이 떨어진 시추공은 지하수를 찾으려고 불법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고 덮개도 울타리도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땅 주인인 다비드 세라노는 결국 중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재판 직전 유죄를 인정했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그에게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훌렌의 부모에게 약 18만 유로 그리고 구조작전에 들어간 비용으로 안달루시아 주정부에 66만 유로, 우리 돈으로 합쳐서 약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4살의 어린 나이에 덮개도 없는 110m 시추공에 빠진 훌렌은 13일간의 사투 끝에 이미 숨진 채 발견되었고 부모에게는 두 아이를 연달아 잃는 비극만을 남긴 안타까운 사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